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또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자이스토리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굉장히 또 익숙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문제도 역시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변형을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풀이는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이스토리에서 정말 완벽하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해뒀다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최고차이 계수가 1자리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최고차이 계수가 2자리인 gx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최고차이 계수가 다르니까 gx가 약간 이렇게 약간 좁은 형태로 간다면 fx는 좀 넓은 형태로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는 A집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A집합은 fx-1, gx-1은 여기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집합이고 그때 실근의 집합을 알파, 베타로 이제 원소로 가는 집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x랑 gx랑 같게끔 되는 것을 여기 실근을 우리가 B집합으로 잡아봤을 때 B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수 K에 대해서 fx-k, gx-k는 0이라고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알파, 베타, K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알파와 알파가 똑같이 들어있어. 알파가 똑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는 f 알파가 1이거나 또는 g 알파가 1이야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두 번째 힌트에서는 여기가 알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죠. 그러면은 f 알파랑 g 알파랑 같아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f 알파와 g 알파가 뭐 1로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봐가지고 자 1이 뭐 이런 데서 1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데서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 자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가 알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그림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 분명히 이 첫 번째 조건에서 f알파가 1이고 g알파가 1이 되는 그런 x값, 그 fx가 1이고 gx가 1이 되는 x값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 있다.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고 얘가 1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얘를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림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찾아보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y는 1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좁아지는 gx의 함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얘가 살짝 이렇게 넓게 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y는 fx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y는 1이라고 한다면은, 자, 분명히 gx가 1이 되거나 fx가 1이 되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그쵸? 자, 또 마찬가지로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또 생기는데,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치? 그러면서 B집합은 fx랑 gx가 같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바로 여기 이 교점을 우리는 베타-2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내 줘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안 찾고 다른 걸로 찾아주게 되면 문제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찾아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은 또 보니까 fx-k와 gx-k가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것 또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 또한 자, fx가 k가 되거나 또는 gx가 k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y는 fx 함수와 y는 gx 함수
그리고 얘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에 만나는 교점들을 다 합쳐서 3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인데, 가령 이 이차함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데다 그려주게 되면 k 값이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죠. 그치? 그러니까 x 값이 4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게 3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k가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그 7근의 개수가 3개인데 그 3개의 합이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즉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가 또 있겠죠. 자, 여기에 x좌표도 있겠죠. 그것들의 총합이 11이 돼야 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지. 일단은 여기를 잘 모르니까 n이라고 잡아주고 여기를 n이다라고 갈게요.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2와 더하기 m 더하기 n을 해주게 되면 얘가 11이 돼 라고 쓸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부터 얘를 어떻게 전략을 찾아갈 거냐가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생각이지만 이렇게 갑시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아직 식을 완벽하게 찾지를 못해. 오케이? 식을 완벽하게 찾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뭔가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차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대칭성. 오케이? 대칭성. 자, 대칭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자, 이것과 얘를 더해 주는 거. 즉, 베타-2 더하기 m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 값은요, 이 베타-2와 m의 중점이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은 얘가 이 알파가 나와 라고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이 알파.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제 베타-2랑 m이 또 만나죠. fx라는 함수랑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 베타-2 더하기 n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번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똑같아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똑같아져요. 대칭성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베타-2 더하기 m 더하기 베타-2 더하기 n을 해주되, 대신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위의 식이랑 똑같아지게 되면서 얘가 11이 나온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2알파가 된다고 얘기했고, 자,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11이 되면서 분명히 베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알파가 9가 될 테니까 알파는 3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3개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식을 완벽하게 써보자. 이 gx라고 하는 식하고 y는 1이 알파에서 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gx-1은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x-3의 완전제곱식이에요 라는 식으로 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거기다가 또 뭘 할 거냐면 fx-1하고도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1이 또 만나고 있는데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를 x-3하고 x-베타라는 형태로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뭘 해줄 거냐면, 자,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자, 그거의 근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 이 둘을 빼줄 겁니다. 자, 빼주게 되면 gx-fx로 쓸게요. fx-gx로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빼주게 되는 것인데, x-3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내주게 되면은 2x에서 2x-3, 6 마이너스 x 더하기 베타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6 더하기 베타가 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자, 여기다 쓸까요? 자, 그 x값은 3이 되거나 또는 6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것이 바로 이 비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비집합의 원소. 비집합의 원소에서 얘가 알파가 되는 것이고, 요놈이 그러면은, 자, 베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베타를 찾아주게 되면 베타 역시 4가 된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3개의 값 중에서 2개의 값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것이 k 값이죠. 자, k 값은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베타가 4가 되다 보니까 바로 요 위치가 2가 된다고 쓸 수 있겠고, 2를 집어넣어준 함수 값이 바로 k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2를 집어넣어준 함수값. 그 2를 집어넣어준 함수값인 거니까 바로 뭐가 되면 G2가 된다. 이걸 찾아줘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G2는 뭐냐면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G2 마이너스 1까지 넘겨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3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 값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 찾았던 3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해줄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뭐 이제 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변형을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새롭게 뭔가 변형해서 만들기에는 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이 기본 문제 자이스토리의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그 기본 문제랑 풀이 방식은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